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3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의 발악적인 전면 공격에 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인 대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불가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곧 국무회의 규정을 고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의 개의 요건을 지금의 구성원 과반수 출석에서 구성원 2인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은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한 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한 대행은 또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국무위원, 예를 들어 박성재 법무장관 같은 분은 전체 구성원에서, 다시 말해 분모에서 제외하는 문구도 추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의 개딸 초선 50여 명이 지난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아예 열 수 없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민주당의 이재명 스피커인 노종면은 작년 12월 23일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한꺼번에 5명을 탄핵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이재명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있는 김민석은 따박따박 다 탄핵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엄포가 결코 아닙니다. 현재 국무회의에서 위원 7명이 추가로 탄핵되면 국무회의는 무력화돼서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률도 공포할 수 없어서 이재명의 지시로 만든 민주당표 법안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국회의장 의원식의 공포만으로 법이 되는 끔찍한 세상이 오게 됩니다. 한덕수 대행은 4월 18일에 동시에 물러나게 돼 있는 문형배와 이미선의 후임 재판관들도 지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진행을 거부하더라도 당연히 거부하겠죠. 하지만 한덕수 대행은 청문경과 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고 그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자신이 추천한 우파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법이죠. 이재명이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한대행 탄핵을 서두르고 있는데 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선수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도 그런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이 더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재명이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지금 아닌 척 하면서 지금 초선 의원들을 부추기고 있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죠. 한대행은 또 이 국무회의에서 문현배와 이미선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자는 민주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도 당연히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명백한 위헌이에요. 헌법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이 임기 연장 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이거 헌법에 명시된 거예요. 이걸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이 내각 총탄핵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이 그토록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망은혁의 임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극악한 상황이 벌어지면 여당이나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으로 치닫는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에 맞서서 국민의힘 초선들도 역공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들의 연쇄 무더기 탄핵은 이 국무회의 무력화를 공공연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이른바 공원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내란 선동이자 위헌정당 해산 심판감이다. 이게 이 국힘 초선들의 주장입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마치 과거 통진당의 전철을 이재명 민주당이 그대로 걷고 있다는 뜻인데 제 생각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등 민주당 의원 72명을 내란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재명 등이 윤 대통령과 여당에 뒤집어 씌웠던 내란 프레임, 내란 수괴 프레임을 그대로 돌려주는, 되갚아주는 셈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고발은 충분히 의율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에 저촉돼 처벌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모두 총사퇴할 각오로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는 주장도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는 아예 해산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 총선을 다시 치르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바람직한 말이죠. 하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결기를 좀 제대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은요, 이재명의 변호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대리하고 있는 김필성 변호사란 사람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국무회의 무력화를 목적을 명시적으로 말하면서 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건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썼습니다. 이 사람이. 김필성 변호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검찰이 이재명을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 벌떼처럼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김 변호사 이 글을 자신의 SNS에서 지웠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최근 평일을 매일매일 열고 있기는 한데 그 시간이 30분이나 1시간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갖죠. 한마디로 말해 모여서 평이라는 걸 하긴 하는데 30분 1시간 정도 한다. 쟁점이 없다는 거예요. 쟁점이 있어도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한 헌재 소식통들 이런 이 팩트들을 모아보면 현재 헌재에서는 어떤 경우든 인용이 6명이 안 돼서 문영배가 안절부절 못하고 야반도주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돌아볼 때 승리의 서광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게 저절로 그냥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을 뒷받침하는 강고한 투쟁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분명히 이 쌍탄핵 얘기는 들고 나올 겁니다. 과연 이게 무더기 탄핵, 나아가 내각 총탄핵까지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여론의 역풍이 지금 우려되고는 있거든요.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요즘 조기 대선 여론조사, 물론 저는 조기 대선이 안 될 거라고 보는 사람이지만 그 조사에서 아주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두는 맞아요. 그런데 34%에서 오히려 한 3,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선두는 선두인데 30% 초반을 또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응답 없음, 안정했음이 38%를 넘어요. 한마디로 조기 대선이 된다 해도 이재명을 선택지로 고르지 않을 것이란 국민이 보수까지 합쳐서 60%를 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정말 여당의 또 정부의 아주 견고한 어떤 투쟁 자세, 입장, 한대행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걸 뒷받침하는 자세, 한대행은 할 일을 해놓고 정 안 되면 이 재탄핵되기 전에 물러나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파 애국시민들의 결단에
또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